안녕하세요. 어느 날 고민 많은 주니어 개발자가 찾아왔다. 성장과 취업 이직 이야기 발표를 맡은 김양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현재 오한영재들에서 기술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ORM 표준 JPA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런 행사니까 또 인프런 홍보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자바, 스프링, JPA 같은 주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백엔드 관련된 강의들을 다루고 있고요. 현재 16만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기준으로 국내 개발 분야에서 전체 1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타 강사가 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제가 발표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목차는 이제 우선 저의 개발자 커리어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직 학습 시스템 성장 이런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한 100장 정도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저의 개발자 커리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릴 때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방학만 되면 아침에 깨서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게임하고 그럴 정도로 게임 좋아했고 게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프로 게이머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게임을 만드는 걸 해보자 라고는 이런 꿈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이제 휴학을 하고 그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 게임 프로그램 내가 진지하게 독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최고의 컴퓨터랑 최고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합니다. 왜냐면 이제 3D 게임 이런 거를 렌더링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최고의 컴퓨터랑 최고의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게임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진짜 그 시대에 나온 게임을 거의 다 섭렵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게임 페인으로 지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1년 날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죠. 여러분 그때쯤 되면 보통 많이들 정신이 차리거든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게임 프로그래머는 보다는 내가 그냥 프로그래밍 쪽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IT 학원을 찾아갑니다. 이제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부트캠프 같은 곳이겠죠. 한 8개월 정도 해서 아니면 국비나 이런 비슷한 학원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8개월 코스인데 이게 거의 1,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학원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뭔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제 그때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마감을 항상 신청을 했어요. 마감은 뭐냐면 이제 셔터 문 내리고 닫고 가는 거거든요. 가면은 한 택시비로 한 5,000원이 나와요. 이제 버스가 끊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돈을 목표액을 모아야 빨리 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5,000원을 제가 이제 저장을 하고 그 5,000원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장을 하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갔는데 그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맨날 이제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 들어갔는데 또 뭔가 열심히 모아서 가니까 역시 내 돈을 태우니까 이게 뭔가 더 열심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8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졸로 이제 취업을 이제 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청계천인데 제가 고졸로 취업하려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력서를 수십 개 넣어서 그 중에 겨우 한두 군데 붙어서 이제 면접 보고 해서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촌놈이 혼자 서울 올라가지고 쉽지 않구나. 이제 혼자 이제 청계천 걸으면서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부도난 인력 파견 회사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를 이제 잡아다가 옆에 회사에 인력 파견을 보내고 돈을 버는 거예요. 저를 파견 보내고 이런 거죠. 저를 파견해서 500만 원이 나오면 저한테 한 200만 원 주고 나머지 300만 원 그 회사에서 먹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회사가 회사가 또 부도가 나 있어가지고 월급을 또 매달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 3개월 가서 끝나면 그 3개월 또 모아서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네,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도 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고향에서 제가 배웠던 학원 원장님께서 잠깐 사정이 있어서 좀 강사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실무의 취업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자바 스프링 그 당시에 이제 JSP 벌써 1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 커리큘럼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데
머릿속에서 커리큘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 막 잡아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도 학생들이 다 안 졸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다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게 제 강점이겠구나. 어쩌면 내가 강사가 잘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이런 강사 생활도 해보고 또 제가 또 실무에서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인프런에 강의를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이게 시너지가 나는구나 미래에. 그래서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이 미래에 언젠가라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 학원 강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인프런에서 1타 강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또 학원 강사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당시에 여의도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이제 소위 SI 회사죠. 그래서 이제 파견을 가서 막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항상 퇴근 시간이 맨날 10시, 11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 좀 있으면 사우나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이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맨날 막 10시, 11시 퇴근하고 이러면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계속 파견을 다니니까 근무처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또 이제 결정타가 뭐냐면 그 회사도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또 한 달 밀리다가 3달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처음 알았냐면 우리가 나라에 돈을 조금씩 내잖아요. 우리가 일하면은 세금으로 내는데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 월급을 나라에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체당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 체당금도 받아보고 아무튼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때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소위 네카라쿠베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나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포털 서비스가 되게 제일 뜨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정말 가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당시에 저한테는 솔직히 그냥 그런 회사들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어요. 와, 내가 실력은 될까?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 나한테 너무 먼 길인데. 근데 결국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계속 개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공을 쌓으면 그래서 한 단계씩 회사로 올라가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것밖에는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대로 못 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 남는 시간을 쪼개서 했어요. 이때 개인적으로 이때 정부자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기 같은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서비스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기술들 스택들을 이제 그때 많이 공부를 했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출퇴근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환경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또 몇 군데 이직하고 하다가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다문 커뮤니케이션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가 저는 개발 인생에서 사실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뭐 우한형제대에서 기술이사 되고 했는데 이거 대표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때보다는 솔직히 지금 그때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서 막 사돈의 8초까지 전화하고 막 아무튼 그랬는데 회사 입사를 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9시가 됐는데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그래서 업무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좀 적응이 안 됐던 건 저녁 6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팀원들 다 갈 때까지 남아 있다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또 이제 SK 플래닛이라는 플랫폼 회사에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기회가 닿아서 그러다가 이제 또 우한 형제들로 이제 왔는데요. 제가 지금 우한 형제들한테 일한 지는 이제 6년 반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6년 반 넘게 일하면서 뭐 결제, 정산, 주문 그리고 이제 무슨 현재 이제 메인 프론트 관련된 그런 프로덕트들을 이제 레거시를 대용량 트래픽을 버틸 수 있도록 레거시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꾸고 대용량 트래픽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공시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이사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개발자분들의 그런 환경들 사실 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개발자부터 기술 이사까지 오면서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이제 성장하는 개발자들 많이 봐왔고요. 특히 막 이력서 같은 거 보면 진짜 되게 진흙 속의 진주여서 너무 만나보고 싶은 분들. 그래서 만나서 면접 봤더니 진짜 뭐라 그럴까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되게 노력하고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 뽑아놨더니 진짜 조직 안에서 잘 성장하고 되게 크신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멋진 주니어 개발자들을 많이 봐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프런에 사실
이제 지금은 수강생이 많긴 한데 옛날에는 수강생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예,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조언해 드리고 이제 소위 제 조언을 듣고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위 뭐 네카로쿠베 가신 분들도 뭐 여러분 계시고 또 조언 듣고 또 이제 비전공인데 또 취업했다고 하시면서 이게 메일 주시는 분들 그럼 진짜 뿌듯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많이 상담하고 조언해 드리면서 얻은 그런 것들. 지금은 사실 물리적으로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메일이 와도 이제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해요. 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 취업 이직과 관련해서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직 준비 먼저 어떤 회사를 갈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우선 처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고 싶은 회사를 1, 2, 3티어로 정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티어 회사는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가고 싶은 회사. 그 사람마다 달라요. 이 1티어 회사는.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지금에 따지면 뭐 네카로쿠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프라니까 인 정도까지 넣어줍시다. 뭐 그런 회사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카로쿠베 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티어 회사는 1티어보다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가면 좋겠다 하는 회사. 그 3티어 회사는 그 2티어보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네, 아니면 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좋은 환경으로 이직하고 싶으니까 가는 회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1, 2, 3티어를 맞추는데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1티어 회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1티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1티어 회사에서 내가 프론트엔드다, 백엔드다 그럼 관련해서 이쪽이 자바 계열인지 노드 계열인지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뷰를 쓰는 회사들이 리액트를 쓰는 건지 이런 거를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채용 공고 가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채용 공고들 보시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채용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당장 사용하는 기술을 잘 다루는 경력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딱 맞춰두잖아요. 그럼 내가 3티어 회사에 입사를 해도 그게 같은 기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경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티어 회사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티어를 만들 때 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의 기술 스택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찾아보면 진짜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신입 경력, 이제 신입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솔직히 1티어 회사는 신입으로 취업하는 게 경력으로 취업하는 것보다 제가 보다 10배나 어려워요. 솔직히 10배라고 적었는데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진짜 똑똑한 대학생들, 컴공과 출신 친구들 진짜 많이 졸업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1티어 회사에 우르르 지원한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이에요, 사실. 왜냐면 신입 티어는 보통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반대로 경력적으로 이직하는 거는 이거보다 10배로 쉬워요. 본인이 그 경력에 맞도록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채용이 되거든요. 실력이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래서 일단은 3티어 회사라도 일단 취업을 하세요. 물론 1티어 회사에 처음부터 가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엔지니어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일단 3티어라도 취업을 하고 기술을 맞춰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고를 때 성장과 연봉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좋은 회사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엔지니어에게 좋은 회사는 내가 개발과 운영과 개선하는 이 사이클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프로덕트를 실제 운영해봐요. 그리고 사용자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트래픽도 늘어나고 기능도 늘어나니까 그럼 내가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회사가 프로덕트도 성장하고 엔지니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발을 해주는 회사와 자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타인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기 회사에 오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요. 내가 개발만 하고 빠지는 회사거나 내가 개발된 제품을 운영만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경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SISM처럼 인력 단위로 수익이 정해진 회사들이 있어요. 뭐 개발자 한 명당 뭐 1,0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회사들은 내가 그 단가를 뛰어넘기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 이상의 큰 연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나 플랫폼 회사들인데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개발, 운영, 개선을 다 경험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든 코드를 내가 운영하고 내가 개선하는 그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트래픽이 더 많은 회사면 더 좋아요. 더 많은 장애를 받아보면서 이제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서비스 플랫폼 회사가 만들어내는 초과수익이 굉장히 커요.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그래서 나의 실력에 따른 기여도가 크고 초과 연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장애를 내면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비용이 코스트가 낭비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채용을 말씀드리면 채용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채용은 확률이에요. 네, 두 번째, 개발자 T.O.는 무제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로가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의 T.O.는 무제한입니다. 이 채용은 확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위 네카라쿠베 인프라님의 인이랑 여기 이제 한 뭐 2티어 정도 되는 회사에 한 군데 정도, 본인마다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은 회사에 다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카라 정도 붙으면 나머지 다 합격할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 이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저희 회사 합격했는데 여러 군데 붙으신 분들 등등 보는데 뭐 2티어 회사만 합격할 수도 있고요. 4카라 쿠베인을 다 합격하고 이 2티어 회사에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뇌에 합격했는데 배에 불합격할 수도 있고 배에 떨어지고 뇌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한 명을 면접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면접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같은 사람을 여러 명에서 면접 봐도 여러분 합격 불합격 갈려요. 그게 왜냐면 면접관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접관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뭐 자바, 스프링 이런 걸 선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DB나 뭐 JPA 이런 걸 선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객체장 되게 선호하고. 그러면 면접관들 보통 여러분 그 꽂히는 분야가 있거든요. 특히 면접관들을 대충 보면 자기가 최근에 공부한 거 좀 많이 물어봐요. 예.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성향도 있어요. 면접관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술을 꼭 경험을 해본 사람을 뽑고 싶어요. 전 회사에서 이 기술을 꼭 경험해본 사람을 뽑고 싶은 성향에 또 있고, 이제 성장 가능성을 그 기술을 보지 못했더라도 굳이 뭐 다른 기술 스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바나 스프링 분야니까 백엔드가 그쪽의 분야니까 이 친구가 되게 자바 스프링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잘 공부를 했어요. 비록 그게 실무에서 안 하더라도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의 어떤 학습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자예요.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고 그래서 되게 잘 된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접관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면 합격 확률이 높은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든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보다 한 100만 배 복잡한데 이제 진짜 심플하게 5개로 줄인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저는 이제 자바 백엔드니까 그걸로 그냥 예시를 든 거고, 이 개발자 A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바랑 DB를 되게 잘해요. 근데 나머지는 약해요. 그러면은 DB를 선호하는 면접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막 뭐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이분이 막 그래 이런 경우에 이런 튜닝을 고민해야 되고 이런 튜닝 했을 때는 A, B, C라는 튜닝 기법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럼 A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B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막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바나 스프링 이런 거 좀 약해도 이 사람은 뽑아야 된다. 이 사람은 DB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는 게 가지고 있고 이게 기술 선호가 맞으면 나머지는 대충 하면 되지. 이게 DB가 기승전 DB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분을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스프링이나 JPA 같은 거를 선호하는 면접관을 걸리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디펜던시 인젝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레벨 2칸 정도 되죠. 이제 스프링 조금 써보고 게시판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막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막 갑자기 그 오토 와이어 아닌가요? 막 이래 버리면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스프링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자바 스프링 얘기하면 디펜던시 인젝션 막 질문하면 그거는 뭐 OCP 원칙에서 막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변경 없이 구현체를 변경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코드 변경 없이 막 그 뒷단을 막 변경할 수 있고 막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막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진짜 뽑으면 되겠는데 DB를 물어봤는데 좀 약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입사하면 DB는 좀 공부를 하자 하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DB 선호권 면접관에 걸려요. 그러면은 막 복잡한 인덱스 튜닝 막 쫙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걸 잘해도 그 면접관한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다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게 본인의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저도 면접 보면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전원 합격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1년에 몇 명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실력이 실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떨어지겠죠. 이분은 본인의 내공을 더 채워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티어가 높은 회사일수록 평균 기대치가 당연히 높아요. 엔지니어에 대한 이런 바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개발자의 실력과 깊이가 중요해져요. 그럴수록 여러분 사용자 늘잖아요. 그럼 트래픽 늘겠죠. 그럼 돈 많이 벌겠죠. 뭐 꼭 그게 같이 성립하는 건 아니겠지만 돈 벌 확률이 높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기여하는 수익에 기여하는 한 명의 개발자가 수익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내가 장애를 냈을 때, 제가 작은 회사라면은 뭐 수백만 원, 같은 장애일 때 수백만 원을 그냥 소위 말하는 꼬라박고 끝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장애 내면 여러분 그냥 수십억이 그냥 사라져요. 1시간 장애 내버리면 그냥 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한 명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알아서 이런 장애들을 잘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기술적으로 고퀄리티의 엔지니어를 원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티어가 높을수록 이 기준에 대한 바는 높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 채용 TO는 무제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HR에서 굉장히 싫어할 얘기인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 IT 회사에, 하나의 IT 회사에 작은 TO를 두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서로 비딩을 하는, 서로 이렇게 그중에 한 명만, 옛날에 여러분 참 편했어요. 개발자 여러분 면접 보고 그럼 이 친구가 제일 잘하니까 이 명 뽑아야지,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항상 가로가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을 두고 이 친구는 여러 군데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IT 회사에서 이 친구에게 좋은 오퍼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개발자 채용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발자 부스 오신 거 보셨죠? 뭐 어떤 회사들 아이패드까지 걸고 막 이것저것 걸고 하면 애플워치 걸고 막 하면서, 이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안 줬어요. 지금은 개발자 채용 전쟁이고, 이게 왜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이 TO 한 자리를 두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경쟁했다면, 지금은 좋은 개발자 한 명을 두고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티어 회사들도 TO가 거의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게 실제 무제한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못 뽑아요. 그만큼 TO가 많고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TO 상관없이 무조건 뽑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를 근데 위한 자리고, 이제 시장에, 왜냐하면은 여러분 엔지니어는 많은데 사실 이런 회사에서 원하는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옵션으로 가요. 왜냐하면 개발자 자체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냥 실력이 있으면 어쨌든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 이게 여러분 참 한 번에 참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좀 안 되는 케이스로 얘기를 드릴게요. 서류에서 내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이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직은 실력과 경험이 뭔가 그 티어에 가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고요. 학습과 경험을 더 쌓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소위 이제 순진한 개발자인데 이 친구가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개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력서를 참 작성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냐? 맨날 그냥 내가 했던 프로젝트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있고 누가 들어도 이 프로젝트에 알면 그게 먹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술 면접관을 낚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 얼마 만에 바뀌어서 수백 장 받았거든요. 지긋지긋하게 받거든요. 자,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도대체 이 개발자가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프로그래머는 뭐냐?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뇌와 저의 뇌를 다 합쳐서 나머지 다 떼내고 최대한 줄여보면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문제 막 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 해결 방법이 엄청 궁금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두 가지가 엔지니어의 머리에는 딱 뇌리가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문제와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력서가 있을 때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이거 어디에 적는지는 고민이긴 하지만, 자,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맨날 주말마다 시스템이 계속 다운이 되더라. 다운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딱 이렇게 적으면 이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면접관들이 안 궁금하겠어요. 주말마다 서버가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약간 안드로이드 아이폰 개발자 아닌 이상 여러분 다 궁금해요. 백엔드는 웹프론트 아닌 이상 다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근데 본인이 실제 이런 걸 해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말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더라. 그래서 내가 힙 덤프도 떠보고 세레 덤프도 이렇게 떠보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주말에 정적 메모리에 계속 뭐가 쌓이더라. 그래서 계속 터지더라 하면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 면접관 입장에서 이 친구 면접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물론 이게 면접관마다 깊이는 달라요. 하지만 보통 엔지니어 기술 면접관들은 이런 거에 보통 잘 낚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문제를 지금 제가 크게 쏜 단어를 전부 다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문제를 기술적으로 우리 엔지니어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획자 뽑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프로젝트 했다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기술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자세히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냥 이거 대충 한두 줄 적으면 안 돼요. 막 OM 시스템 다운이 됐다, OM 힙덤프 스레드 덤프 정적 메모리 문제가 있었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그 과정을 한 요 정도로 자세히는 적으셔야 돼요. 예. 보통 엔지니어들 이런 거 참 약하잖아요, 여러분. 글쓰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면접관들은 보통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개발자를 선호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깊이라는 거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깊이 판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만 파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MVC 내가 판다, HTTP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파는 거는 뭐 JPA 공부한다, DB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뭔가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 주변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깊이 있게 파고 학습한 개발자들은 보통 문제 해결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를 보통 높은 확률로 합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면접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나 떨어진 것 같은데, 나 막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합격했어요. 근데 나 면접 잘 본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들 뭐냐면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이게 면접관의 깊이예요. 원하는 이분 여기까지 통과한 거예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와, 이 친구 너무 괜찮은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 어디까지 모르나 보자, 너는 이미 합격이야, 하지만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 보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나 뒤에 거 결국 여러분 대답 못하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오면. 그러면 이제 합격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를 넘은 친구들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면접관이 계속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질문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네, 합격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겸손한 것도 중요한데 본인을 잘 드러내는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물론 구라를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당신이 뭘 잘하는지, 제가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적죠. 구체적으로 잘 적어야 상대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면접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서 해결 포인트로 접근해라. 이력서를 쓸 때 여러분 여러 장 적으셔도 돼요. 네. 처음에 내가 했던 거 적고, 내가 했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도 적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찾아보시면 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포인트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력서가 통과돼서 면접에 가잖아요. 그럼 높은 확률로 면접관이 이걸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 친구 면접 보자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더 물어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겪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고 내가 지금 정리까지 다 했잖아요. 면접관이 물어보면 내가 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관련된 거 내가 줄줄줄 대답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면접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면접의 주도권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 그래서 이제 서류는 겨우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안타까운데, 근데 이분들은 약간 실제로 내공이 부족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면접을 한 군데 봤는데 탈락했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여러 군데 보는데 탈락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률상 실제로 내공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걸까?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 이런 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모개발자의 스프링 강의, 모개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스프링 강의를 다 들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정말 스프링을 잘 아는 걸까? 자, 여러분 이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체득, 정리의 단계를 3단계를 거쳐야 진짜 아는 게 돼요. 이건 제가 뒤에서 학습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면접 시간은 짧아요. 면접관이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의 요점을 가지고 짝짝짝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의 기술 스택을 참고하세요. 네. 그럼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고, 목표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 백엔드 회사들은 주로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이제 자바, 스프링, JPA, DB, 객시해징, HTTP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분야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학습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학습하고 체득하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굉장히 수영 잘하는 수영 선생님한테 수영을 배워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막 수영하는 모습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가 수영을 잘하는 걸까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휘저어봐야 아, 그래서 선생님 팔을 이렇게 저으라고 한 거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습은 내가 그냥 강의를 보고 책을 보는 걸 학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체득은 이걸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게 체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참 좋은 라이프 사이클은 그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내가 실무에서 바로 도입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참 재밌죠. 내가 저녁에 공부하고 회사 가서 그걸 딱 쓰고 그 완전 내게 체득이 되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타면 좋은데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히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생분들은 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무에서도 너무 기술이 나아가 있는, 너무 앞서 있는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진짜 간단한 뭐 투두 리스트를 만들든, 뭐 본인이 간단한 뭐 게시판 비슷한 걸 만들든, 뭐 본인이 간단한 굉장히 작은 쇼핑몰을 만들든 해서 토익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면 아, 그래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했구나라는 걸 그때 진짜 내 걸로 이해하게 돼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그걸 제가 해봤는데 이런 장단이 있더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 그래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해봤네? 코드를 이제 해봤네? 이거가 되면 굉장히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인데요. 정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직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직할 생각이 있고 면접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면접이란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보통 1시간, 1시간 반이거든요. 그 안에 면접관이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래요. 여러분 학습의 단계까지만 가신 분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면접관도 참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펜던시 인젝션의 장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걸 누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학습만 했던 친구들은 약간 그냥 어버버 하다가 사실 답을 잘 못해요. 본인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체득한 친구들은 좀 딱 정리를 못하는데 아리까리하게 제가 해봤더니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리의 단계까지 온 친구들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JP에서 n+1이 뭐 문제가 뭐예요? 하면 n+1은 이런 상황에서 떠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 방인 ABC가 있다 하면서 줄줄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딱 보면 나도 저렇게 설명 못 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합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말하면 되게 똑똑해 보여요. 뭔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친구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이제 시니어들 좀 경력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기술 같은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전원 합격이 나온 전원 이 친구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라고 나온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이 정리의 단계까지 가신 분이에요. 학습하고 본인이 뭔가 다 해서 체득하고 그런 다음에 정리까지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전원 합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진짜 놀랐던 게 제가 막 스프링 의존관계 주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얘기해보려고 했더니 막 그분이 그 디펜던시 인젝션은 뭐 50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하면서 막 클라이언트 코드의 변경 없이 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에서 뭐 이점이 있고 막 줄줄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JP n+1 문제 설명해봤더니 n+1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해결하려면 해결 방안에 ABC가 있다 하면서 또 A는 이때 쓰고 B는 이때 쓰고 줄줄줄 설명하시고 HTTP의 멱등성 물어봤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딱 물어봤더니 객과 푸시 있는데 뭐 멱등성 이런 장단이 있고 막 하면서 막 줄줄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분이랑 저랑 막 채팅으로 뽑자 막 했는데, 근데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그분들이 다 웃으면서 영화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런 말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강의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사실 제 강의 듣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학습하고 체득하고 정리의 단계까지 가신 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솔직히 면접관들도 그렇게 설명 못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정리의 단계까지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과 이직.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학습을 통해서 나의 레벨을 높이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면접을 해보면 여러분 굳이 면접 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학습해서 레벨업하고 또 이직 도전하고, 그러면 또 언젠가 성공할 수 있겠죠. 이 사이클을 만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이 개발자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번 땡 하면 이제부터 취업하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냥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까?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요. 시스템이라는 거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목표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좀 달라요. 자, 뭐냐? 목표는 이런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까지 영어 점수를 100점 받는다, 이번 달까지 모 개발자의 스프링 인강을 다 듣는다, 이건 뭐 비현실적이죠. 네,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매달 강의를 3편 본다, 뭐 내가 3달 동안 준비해서 내 카르코비에 간다, 이런 거는 여러분 목표예요. 왜 목표라고 하냐면 목표는 달성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인 게 목표예요. 자, 근데 이 목표가 보통 또 열정이랑 같이 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프콘 와가지고 보면은 갑자기 막 마음에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딱 그럼 내가 막 열심히 또 공부해볼까 이러는데 보통 이러죠. 열정이 생긴다, 목표를 또 빡세게 잡는다, 그럼 또 잘 안 되죠. 실패한다, 좌절한다, 포기한다, 또 언젠가 미래에 또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열정은 불쏘시개 같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질 때 같이 다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연초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과정 자체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냥 시스템은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잖아요. 그냥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제 시스템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야근이 있는 날들이 있죠. 이제 그런 날들을 빼고는 제가 퇴근하면 저는 30분 정도 운동을 해요. 뭐 간단하게 그 올림픽 공원을 30분 정도 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낮에 여러분 회사 일이 많습니다. 조직도 많고 일도 많고 여러분 머릿속에 막 회사의 변수들이 가득 차가지고 감시 컬렉션이 안 돼요, 저녁까지. 그럼 막 계속 근심 걱정, 막 고민, 막 또 말썽꾸러기 개발자, 아무튼 네, 그런 게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여러분. 또 위에 조직장분이 얘기하신 것들도. 근데 운동을 하면 저는 감시 컬렉터가 작동해서 이걸 싹 비우더라고요. 머리가 깔끔하게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 씻고 그러면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 준비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꼭 이렇게 씁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온전히 보내고요. 평일에 이렇게 쓰고 이게 저는 사실 그냥 이 시간에 앉아서 그걸 해요. 뭔가 그걸 열심히 하거나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는 그걸 해요. 이게 그래서 회사에서 막 사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막 무슨 TF도 하고 막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영화님 도대체 강의는 언제 찍고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3시간씩 써요. 여러분 이거 3시간 곱하기 한 300일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시스템에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분은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연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금메달 너무 받고 싶었죠. 근데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이 달성을 한 거지,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면 금메달이 달성하지 못했겠죠. 그냥 그 시간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스템을 저는 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그리고 본인에게 맞도록 개선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가 있거든요.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그럼 내 개발 역량이 상승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직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아까 그 스탯들 있죠. 그 스탯들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피드백이라는 걸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피드백이라는 건 빠를수록 좋은데,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연습이라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내가 몇 달 뒤에 알 수 있다면 이 야구 선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야구 선수는 성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라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만, 테스트 케이스의 진짜 좋은 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빠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드백 사이클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발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제 실제 있는 얘기고 본인이라고 생각되시면 본인 맞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실력이 비슷해요. 비슷한 주니어 개발자인데 개발자 A는 면접을 되게 자주 봐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피드백을 굉장히 자주 받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주사위를 자주 던져요. 로또를 여러 번 사야 여러분 합격하겠죠. 로또 너무 어렵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면 더 높은 확률로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더 빨리 좋은 서비스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 서비스 회사에서 더 크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개발자 B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면접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접을 봤을 때에 얻는 그 피드백을 받을 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덜 던지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인지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과 피드백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직 시도를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피드백 다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들을 여러분 만들면 돼요. 그래서 3티어 회사에 일단 올라가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고 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실무에서 업무 시간 이후에 학습하는 개발자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매일 3시간씩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 1년이면 거의 1000시간의 시간이고, 한 200시간 빼도 거의 한 800시간이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년, 3년을 지낸 엔지니어랑 아닌 엔지니어의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1티어 회사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누군가는 빨리 가고 이제 누군가는 천천히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성장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두 종류의 개발자를 지금까지 살면서 봤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분들, 특히 주니어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아, 개발자는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제 나름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개발팀장도 오래 하고 조직장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종류의 개발자로 나뉘는데, 실력 있는 시니어로 성장하는 개발자랑 그렇지 못한 개발자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개발자 A는 본인이 매우 잘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업무를 잘 처리하세요. 이제 개발자 B는 본인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팀장이나 조직장 입장에서 볼 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개발자 A는 그냥 보통의 개발자예요. 근데 개발자 B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의 개발자는 주니어가 여러분 한 3년 정도 되면, 내가 3년 정도 일하면 대충 업무 굴러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업무는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막 주어지면, 비즈니스 업무 주어지면 내가 막 그거 잘 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성장이 멈춰요. 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회사가 계속 트래픽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뭐 예를 들면 쿼리를 좀 더 튜닝한다거나. 근데 회사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기존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3년 차의 경험을 10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그 면접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들 진짜 많이 탈락하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하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이렇게 더 파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더 파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팔수록 더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실력은 있지만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기술적으로 혁신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카드들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그럼 내가 이 시점에 이걸 써보자 하면서 이걸 쓰고 결과적으로 더 큰 도전을 즐기게 되고, 그런 변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거죠.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력 있는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기술적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술적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달리는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거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이야기에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장표가 이제 거의 끝에 왔으니까, 여러분 이 대나무 보시면 이 마디가 있거든요. 그 대나무 마디 없이 그냥 쭉 자라면 되는데 왜 이 마디가 있냐? 이거는 이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면서의 어떤 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디가 있어야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컨디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다 보면 내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내가 계속 공부한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삶의 방향과 그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그냥 그날은 휴가 내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산에 갔다 오고, 아니면 좋은 카페에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쉬고 삶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나의 방향성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어디 여러분 좋은데 이직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더 좋은 개발자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엔지니어의 삶을 길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회사나 높은 연봉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결과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과정을 충실하게 쌓아서 내 내공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개발자의 실력이 되게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은 제가 일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개발은 팀워크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이미 끝났어요. 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팀으로 일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내가 엔지니어도 계속 성장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기술 리더십과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멀리 있는 뭐 영환님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내 옆에 있는 이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로 남는 것, 저는 이게 엔지니어의 삶을 멀리 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